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다소 생소하고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BMW 3 시리즈 세단을 기반으로 만든 외건형 모델 3 시리즈 투어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M340i X드라이브 투어링입니다. 네, 3 시리즈 투어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고 진짜 갖고 싶은 모델이에요. 저에게는 약간 드림카 같은 존재. 제가 이런 차들 좋아하거든요. 3 시리즈 투어링, 그리고 A6 아반트, CLS 슈팅 브레이크, 파나메라 스포츠 트리스모. 제가 이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살 수 있는 차들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고, 이런 앞모습은 M340i 세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340i 모델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도 들어가고 고성능 느낌을 많이 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릴도 일반적인 모델은 그냥 크롬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쪽 부분이 금속 재질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매트한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범퍼 안쪽의 형상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범퍼 밑에 디자인은 뭐 M4나 M3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BMW 레이저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200만 원 정도 되는 차기 때문에 엔진 성능만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옵션들 전부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3 시리즈 모델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요. 이 휠이 19인치 휠이 또 들어가 있고, 이 19인치 휠은 검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P0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M자가 붙는 모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도 크고요. M 마크가 새겨져 있는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분도 일반 모델과는 조금 다르고요. X드라이브 이런 조건들도 일반 모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M 배지도 붙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금속처럼 보이게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라인들도 전부 검게 마감이 되면서 조금 더 멋있는 느낌, 이 루프렉마저도 검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3 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20i 럭셔리, 그리고 320D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이 M340i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모델로만 판매가 됩니다. 외관 모델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갖고 오는 물량 자체가 적어요. 이게 딱 수입됐을 때 바로바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다양한 트림의 투어링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딱 이렇게 세 가지 모델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0i 모델의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3 시리즈 투어링의 이 핵심적인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바퀴 뒷부분. 이 뒷바퀴 윗부분부터가 일반적인 세단과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죠. 세단은 어찌 보면 이 공간을 잘라버린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투어링 모델은 이 윗부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실제로 외관은 짐차예요.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일자로 깔리고 이렇게 부채꼴처럼 돼 있는데 BMW는 이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BMW가 잘하는 디자인이 자동차가 가만히 있어도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 윈도우 라인을 살짝 올린 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세단 모델은 이 중간에서부터 윈도우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외관 모델이기 때문에 2열 창문의 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근데 이 뒷모습은 완벽하게 다르죠. 이 균형 잡힌 외관의 뒷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외관들도 전부 저는 거의 뒷모습에 꽂혀요. 자세가 잡힌 느낌, 그리고 무게중심이 딱 잡힌 느낌이 들어요.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가로로 길게 뽑아내고 LED 라인이 진짜 딱 차를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도 들고, 아, 차가 자세가 진짜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M340i 이렇게 배지도 붙었고, 머플러도 양쪽으로 놓였습니다. 이 머플러 같은 경우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변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조금 더 강력한 소리도 내어주고요. 외관 모델은 이렇게 트렁크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3 시리즈 투어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윗부분만 또 열립니다. 끝내주죠. 그러니까 윗부분만 열리니까 작은 짐들은 굳이 트렁크를 막 힘겹게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부분. 물론 이 트렁크 게이트도 전체적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판판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이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지?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저런 고리들도 있고요. 12V 단자도 있습니다. 가림막으로 짐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림막도 이렇게 2단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물망도 있어요. 그물망을 설치하게 되면 트렁크 안에 있는 짐이 승객 쪽으로 넘어오진 않겠죠. 실용적이고 편리한 것들이 이 안에 구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일부 공간이 있고요. 이거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 잠금이 딱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공간이 있고,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도 레버로 이렇게 손쉽게 접을 수가 있고요. 이런 가림막들은 뭐 전부 제거가 가능하고요. 전부 제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큰 짐을 넣기도 수월할 거고, 완벽하게 평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SUV보다 외건이 좋은 점은 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쉽게 들어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로는 이 3 시리즈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트를 접게 되면 웬만한 중형 SUV 정도의 공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차박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짱이야.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만 딱 손쉽게 트렁크가 열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예전부터 BMW가 고수하고 있었던 방식인데 3 시리즈에도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M340i에는 3.0L 직렬 6기통 트윈스크롤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터보 차저를 하나 더 얹게 되면 그 엔진은 이제 M4, M3, X4M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엔진이 되고요. BMW의 최신 엔진 중에 하나고, 이 차는 싱글 터보기 때문에 터보가 이 왼쪽 편의 밑부분에 달려 있고,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실린더들이 6개가 이렇게 놓였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무게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다 보니까 6개의 실린더가 거의 절반 정도는 이 서스펜션 마운트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엔진을 굉장히 깊숙이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3 시리즈 같은 자동차들이 엔진룸이 차지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이 3 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차가 좀 커지면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도 함께 챙겼다고 합니다. BMW는 딱 앉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운전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낮은 시트 포지션, 그리고 이 두꺼운 림을 가진 스티어링 휠은 어느 순간에도 좀 집중하게 만들고 자동차의 저돌적인 느낌을 많이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전자식 기어 레버도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죠. 터치도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놓여져 있고, 이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BMW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센터 패시아 디자인도 많은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존은 계속 이어가되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을 바꾸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는 버튼들이 많이 사라지고 터치 방식의 스크린이 많이 놓이는 트렌드인데도 BMW는 일단은 외부 버튼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BMW를 봐도 이런 식으로 좀 버튼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브랜드마다 약간의 철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BMW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게끔 실내 디자인을 꾸며놓고 있어요. 터치 스크린만 놓이게 되면 이런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것도 몇 단계로 메뉴에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한 번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한 번에 조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이 아이드라이브 시스템도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저는 오랫동안 터치가 되지 않는 BMW를 탄 입장에서는 아이드라이브 조작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 조작만 편해진 게 아니라 이런 버튼들의 감각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주행과 관련된 버튼이 모여 있는 것도 좋고, 이제 스타트 버튼도 센터 콘솔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 예전의 기어 레버 스타일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좀 날렵하게 생긴 기어 레버가 좋은데, 이제 BMW는 좀 이렇게 몽뚝한 형태의 기어 레버를 쓰고 있어요. 다만 M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불도 들어오는데 남는 공간이 좀 밋밋하게 보이긴 합니다. 기본 모델들도 여기 좀 꾸밈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 BMW 3 시리즈만 해도 컵홀더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네, 이제는 컵홀더도 이렇게 잘 돼 있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생기면서 기존 BMW들은 이 센터 콘솔 부분에 핸드폰 거치하는 기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수납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이쪽 부분도 수납 공간이 넉넉해졌고요. USB도 C타입 그리고 일반 타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놓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차들 뿐만 아니라 수입차 대부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BMW, 미니 이런 차들은 이렇게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해주게 합니다. 도어 쪽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M340i 모델은 좀 고성능 그리고 비싼 모델이다 보니까 무릎 받침까지도 조절할 수 있고 옆구리까지도 조여줄 수 있어요. 안전벨트에는 이런 식으로 M을 상징하는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은은하게 이 앞좌석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색상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혼합으로 된 색상도 있습니다. 이 라인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 은은하게 빛을 밝혀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간접 조명, 직접 조명이 섞여 있습니다. M이 붙었다는 얘기는 고성능 모델을 지향하는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었을 때도 소리가 꽤 큰 편이고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게 되면 소리가 또 달라집니다. 팝콘 터지는 소리까지 나네요. 이런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진 보조 장치도 있어요. 후진 보조 장치는 최대 약 50m 정도까지는 제가 이동했던 그 방향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려줘요. 자동으로 해줍니다. 저는 브레이크 이 정도만 컨트롤 해주면 되고, 운전에 굉장히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드라이브 그리고 후진 이런 곳에서도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오디오는 하만 카돈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고, 시트 소재 이런 부분도 좀 견고한 가죽으로 마무리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 꾸며놓은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처리가 잘 돼 있네요. 뒷공간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다. 3 시리즈는 예전부터 좁았어요. 이 정도 세그먼트의 후륜구동 기반으로 한 자동차들은 거의 이게 최상입니다. 이 정도 이상 공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아반떼와 비교해도 뒷좌석이 좁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좁지만 뭐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이 차는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도 2개나 있고, 여기서 별도로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창문도 원터치로 열리고 닫히고요. 자, 암레스트 그리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 이 하만 카돈 시스템도 이 뒷좌석을 위해서도 스피커를 많이 할애한 편이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공간적인 부분 빼고는 구성 요소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뒤에도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썬루프 자체도 면적이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개방감도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 공간, 다리 공간, 그리고 BMW 특성상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 시리즈가 엄청나게 넓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 공간에 대한 협소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전륜구동 기반의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뭐 이런 차들을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네, 아마 이 공간의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뭐 SUV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M자가 붙은 차들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출력도 높은데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도 재밌어요. 이 변속기 회전수 높이는 거 보세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보통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자세 제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열어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랙션 제어를 해주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차 성격이 M340i 모델이긴 하지만 서킷을 달리는 용도로 맞춰져 있진 않습니다. 물론 서킷도 엄청나게 잘 달리겠지만 기본적인 이 세팅 자체는 일상적인 도로에서의 그런 역동성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초가 채 걸리지가 않고요. 다운시프트 할 때 8단 변속기의 기민함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BMW가 이 후륜구동으로 대변되는 다이나믹한 주행을 전면 내세웠다면, 이제는 4륜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가 보편화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누구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M3, M4 같은 차들은 여전히 스포츠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BMW의 많은 차들이 이제는 4륜구동 시스템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BMW의 4륜구동 시스템이 때에 따라서는 앞바퀴에 뒷바퀴가 더 많은 힘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뒷바퀴 위주의 토크 제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급가속하는 상황, 트랙션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에는 앞바퀴에 적극적으로 힘을 주지만 평소에 달릴 때는 이제 후륜 위주의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전환할 때도 후륜구동 차들이 매끄러운 이유는 앞바퀴는 조향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바퀴에 구동력이 들어가게 되면 앞바퀴 양쪽을 또 따로따로 제어를 해줘야 매끈하게 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후륜구동은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굉장히 매끈한 느낌을 주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이 코너에서 조금 더 4륜구동 시스템으로 안정감을 높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애초에 후륜구동 모델들을 많이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코너에서의 재미도 그대로 간직하면서 안정성까지도 조금 더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BMW의 고성능 모델들을 타게 되면 이렇게 굽이진 차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절대 차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굽이진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40i 모델들에 들어가는 엔진은 힘은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요즘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완벽하게 극강의 하드코어 모델 이전에 고성능의 대중화를 꾀하는 모델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 40i 모델도 그런 차 중에 하나고요. M3, M4 같은 경우가 진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데 일상생활에서 매번 그런 차를 몰기는 좀 피곤한 구석도 있어요. 네, 이런 340i 모델은 출력도 높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평온하게 탈 수도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43AMG 같은 모델은 성능도 좋지만 좀 고급스러운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췄다면 확실히 BMW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네, M340i는 8,200만원에 달하는 자동차고 3시리즈 중에서는 뭐 M4, M3를 제외하면 거의 가장 비싼 차라고 할 수 있어요. 통풍 시트는 없지만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도 처음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간소해졌어요. 앞차의 거리도 조절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도 차선에 맞춰서 돌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살피면서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주변 상황을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옆차가 있는 것도 알려주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도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왼쪽으로 차가 지나갈 텐데 자, 후측방 경고 시스템과 연동해서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이제 보여주죠. 사방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이제 인식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여러 곳을 이 차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또 들어오죠. 이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처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고를 주는데도 안 잡게 되면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아예 꺼지네요. 그리고 지금 이 계기판 위로 운전자를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센서가 운전자의 이제 표정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운전자가 만약에 졸음 운전을 하고 있다, 경고를 주는데도 못 깨어난다, 그렇게 되면 차가 아마 갓길로 스스로 이동해서 거기서 정차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상용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BMW도 그런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전자 감지 센서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네, BMW를 타게 되면 변속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뭐 ZF-에게 납품을 받는 변속기인데 BMW와의 관계가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8단 변속기 자체도 성격 변화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격을 가장 많이 바꿔줄 수 있는 부품이 변속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변속을 해나가면서 엔진 회전수를 억제를 시키는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변속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진짜 레드존까지 회전을 시키면서 변속하는 모습이 정말 박진감이 넘칩니다. 너무나 게임 같죠? 변속되는 모습이 말이 안 돼.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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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변속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
변속기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포르쉐 PDK 변속기 정도가 이 정도의 엄청난 기민함을 보여줬는데 지금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아니고 토크 컨버터 변속기로 이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는 ZF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변속기를 잘 만드는지, 왜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ZF 변속기를 사서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투어링을 떠나서 M340i 모델들은 오리지널 M카에 거의 뭐 비견될 정도로 충분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나게 드라이빙 스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니아틱한 M 모델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들이 충분하고요. 자동차를 누군가 공유해서 쓸 때, 내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차를 뭐 같이 쓰는 상황이라면 M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M340i는 충분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고민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M340i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M 모델과 가격 차이는 꽤 있는 편이에요. M3, M4가 이제 1억이 조금 넘는데 이 차는 이제 8천만 원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뭐 가성비도 좋다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340i 투어링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BMW 중에 제가 가장 갖고 싶은 모델입니다. 저도 이제 꿈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제가 손꼽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인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동도 빈번하고 출퇴근 거리도 우리나라보다 좀 긴 편이고 뭐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달릴 때도 안정적이어야 되는 차가 필요한데 짐도 많이 싣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트를 가거나 장을 보게 되면 정말 뭐 한 달치를 뭐 미리 사놓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하게 됐을 때도 SUV보다는 이 세단을 베이스로 하는 외건들이 승차감도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자동차 선진국은 맞아요. 근데 그들의 문화가 모든 게 옳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안 맞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우리나라 문화에는 어찌 보면 외건보다는 SUV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게끔 자동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어링 외건 모델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외건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 차의 진가, 외건의 진가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I used to tread light on a tightrope until I jump free with my eyes closed. Every moment in life is like a slideshow, and I'm just pulling strings for the maestro. There's a question I'll ask you: who are you answer to? We all gotta take a course. Life is an institute. If you wanna truly soar, nothing can limit you. I light in